이제 제가 새로이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업종하고 고개 든 업종하고 종목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죠. 제가 사실 이번 주말은 구정이라서 많이 못했고 지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 선택은 좀 화학주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화학주. 이제 애경유화나 유니드 같은 종목들도 조금 괜찮고요. 그리고 KPX 케미칼 많이 올랐어도 좀 저평가인 애들이 있고, 디스플레이는 SFA 주식 선물에선 괜찮고요. 그리고 가구도 일부 종목은 좀 추가로 급등을 했던데요. 근데 가구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너무 또 급등을 해서 일단 요거는 조금 접근을 조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통신주가 살짝 고개를 들더니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네요.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통신주 먼저 볼까요? 그 전에 일단 지난주 수요일날 외국인이 7천억대 매수했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했나 봤더니 카카오하고 네이버 매수했고, 카카오 네이버가 다시금 매수 전환되면서 좀 오르고 있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지난 수요일날 구정 직전에 곱버스를 또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물론 이제 매도가 작죠. 이건 다 고만고만해서 큰 의미는 없고, 근데 삼성전자 매도는 좀 컸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유화가 바로 급등했죠. 외국인 매수하면서 화학업종이 좀 급등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좀 들어오네요. 외국인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간만에 하루 단위로 LG화학이 상위에서 좀 밀려났네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그래도 카카오가 1위네. 그죠? 매도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인 전기차 테마주, 배터리 말고요, LG화학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테마성 오르는 애들 외국인이 조금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일주일 단위 매도하고 있고, LG화학은 늘 상위죠. LG화학은 한 달로 봐도 그렇고 일주일에도 1위에서 밀려나긴 했네요. 카카오로도 매수 많이 했네. 사실 LG화학이 거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카카오 네이버가 일주일 단위에 좀 치고 올라왔다. 삼성 SDI, LG화학. 배터리도 관련이지만 화학 업종이기도 하고, 그죠? KB금융 다시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은행주 반등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화학업종, 대한유화나 롯데케미가 들어오고 있고, 제약 가운데서 셀트리온은 조금 아래긴 하지만 그래도 있네요. 사실은 1, 2, 3위가 4위까지만 크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떨어지죠. 금액 단위로. 근데 한 달로도 LG화학이 밀려 내려왔네요. 카카오 네이버에. 한 달로 카카오 네이버가 많이 사고 있다니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LG화학. 그죠? 셀트리온도 한 달간을 봤을 때 조금 상위에 기록되고 있고요. 은행주 중에선 KB금융하고 신한지주가 또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LG화학, 하이닉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들입니다. 역시 LG화학 부동의 1위. 이렇게 보면서 KB금융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1년 단위 부동의 1위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셀트리온이 의외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넥스200, 신풍제약.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풍제약 이래도 안됩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이거 PBR 높은 애들은 좀 걸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테오제는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들. SK텔레콤이 MNC 상향 내면서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물론 고개 들어도 뭐 전고점을 확실히 넘은 건 아닌데 좀 지난주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 MACD 상향은 유지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약간 팔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버텨볼만 합니다. 그러나 뭐 여기를 사실 여기 안 깨는 게 좋고 MACD 하방이 다시 안 뜨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깨게 되면은 조금 손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 U+는 사실 고개를 들었었죠. 왜냐면 전고점까지 넘는 고개를 들었다가 또 굳이 또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MACD 상향은 이때 나고 아직 뭐 하향도 한 번도 안 떴고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것도 역시 여기를 지켜내는 게 좋은데, 지켜내야지 좋은데 여기를 깨게 되면 좀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개인만 좀 계속 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인은 들어오다가 다시 매도함으로써 기관이
들어오다가 매도하면 다시 좀 눌리고 있는데, 그래도 기관도 계속 파는 거에서 조금은 살짝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야 된다. 또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 들어와 줘야지 오를 것 같습니다. 애경유와 차트는 괜찮은데 외국인이 빠져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요거 외국인이 빠져나가버리면 큰 의미 그건 수급은 안 좋은데 기관이 팔고 있으니까요. 근데 외국인이 좀 버텨줘야, 차트는 괜찮습니다만 외국인이 좀 버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인 기조는 좀 들어오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경유와도. 화학업종 외국인 유니트도 괜찮죠. 외국인 비중 계속 들어오고, 뭐 기관은 파냐, 기관은 뭐 두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대로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요. 근데 너무 단기 상승폭이 커서 조정을 계속 노려보고 일부 접근하고 더 떨어지면 더 사시죠. 외국인 계속 들어오면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실적도 괜찮던데요. KPX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데 이것도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일부는 접근하고 계셔도 되고 일부는 조정을 노려보시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게 조정 없이 그냥 가기도 하는데 조정이 오는 경우도 꽤 많죠. 그러니까 일부 적정이 대응하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 2013년인가 14년인가 저희 중소형 서비스에서 국도와 KPX 케미칼, 아트라스 비에스 세방전 이거 4개, 제가 늘 아트라스 하인방이라고 부르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종목들이 저평가여서 투자했는데 그때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수익률이 좀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국도학은 차트는 조금 별론데 지금 MACD 하방공해를 별론데 외국인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와줘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롯데케미칼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기관도 살짝 고개를 들고 차트도 MACD 상향이 났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 외에도 케미칼집은 참 많긴 한데 SK케미칼 한번 볼까요? 롯데케미칼은 지금 올랐어도 투자 가능 레벨의 SK케미칼은 좀, 근데 외국인은 좀 들어오네. 아까 외국인 상에도 있었죠. 근데 이미 조금 작년 7, 8월에 급등을 한 단계라는 거 보시고, 근데 외국인 들어오는데 포스코케미칼은 안 되겠는데요. PBR이 일단 너무 높고요. 그리고 PER은 뭐 연결재무제표상으로 PBR이 높아도 PER이 한 15 아래면 투자 가능한데, 근데 그게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만 좀 늘어난 거. 영업이익이 늘어났으면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텐데,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 영업이익은 요거고, 계속사업이익 때문에 어떤 다른 걸로 조금 본 건데요. 외국인은 긍정적이지만 지금 급등한 레벨이기도 하고, 조금 SK케미칼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괜찮은 것 같고요, 레벨이. 포스코케미칼은 조금 버블 단계입니다. PBR도 그렇고 PER도 좋지가 않죠. 외국인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도 별로네요, 그죠? 외국인도 별로고 기관이 가지고 놀고 있네요, 그죠? 기관이 주식 선물 놀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관이 들어오면서 기관이 가지고 놀고, 좀 제가 볼 때 고평가 레벨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뜨뜻미지근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화학도 어떤 걸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뽑아본 종목들 중에는, 그래서 케미칼주, 화학주에 제 관심 정도는 한 이 정도 종목 정도 적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KPX 케미칼이나 유니드 같은 종목 다 한 단계 뜨긴 떴어요. 조정 염두에 두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접근 못할 정도 레벨은 아닙니다.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자, 음식료 업종 중에 제가 롯데푸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오르고 있네요. 롯데푸드 괜찮습니다. MACD 상향 구간이고 외국인도 조금 살짝 고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데요. 통신주는 깔아앉는 거 손절 대응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테마 업종 중에서 제가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고 경고를 드렸는데 좀 일부 종목 기아차 등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제가 오르는 동안 한 절반 정도 팔아라. 외국인도 분할도 팔고 있잖아요. 떨어지다 오르다 막 할 건데 외국인이 팔면 따라서 좀 줄이십시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 매도가 나오진 않는데요. 2023만 지금 신규 접근은 조금 그렇고 일부는 홀딩 해야죠. 제가 상황 따라서 홀딩 하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하나에어로는 이제 박스권을 가져가는 거, 항공우주는 아직 강하긴 하고 또 다른 종목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를 때마다 조금 줄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매도까지 다 못 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득 종목들은 각자 이제 줄여가시고 분할을 줄여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직은 추세 이탈은 아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또 박스권 진입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첫 번째는 화학주가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정황상 이제 화학 제품 가격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좋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좀 봐드리면 될 것 같고, KB금융하고 신한지주 한번 외국인 들어오니까 좀 봐드리고요. 하나금융 봐드리고, 상사업체만 조금 봐드리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LG U+는 아까 말씀드린 그 손절 대응을 하시고요. 이 모든 종목 제가 다 손절 못 봐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저 바빠서 못하니까요. 손절 여부는 묻지 마시고 각자 손절 대응하시고, 손절 대응이 안 되신다, 외국인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모르신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할로 접근하세요. 뭐든. MACD도 못 보신다, 분할하셔요. 제가 모든 질문을 다 제가 답변드리고 손절 받으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는 것도 많은데 지금. 그죠?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 떨어진 종목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대응하시고, 외국인이 나간다, 들어온다, 그걸 못 보시면 차라리 분할로 하세요. 적립식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은 질문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질문에 드릴 수 있는 건 다 답변 드리는데, 이제 향후에 너무 이제 질문이 많거나 그렇게 되면은 다 질문을 개별 종목 질문 나중에 다 못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나중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종목 추천을 들었는데 나중에 왜 떨어지느냐 하실 분들은 그냥 각자 본인이 다른 종목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물론 제가 나가게 되면 업종별로는 말씀드리겠지만 개별 종목까지 다 말씀드리긴, 예를 들어서 아까 화학주 중에 한 4종목 괜찮은 거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 다 제가 어떻게 다 손절 얼마고 이익실현 얼마고 그렇게까지 봐드리긴 힘듭니다, 여러분. KB금융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외국인이 고개를 드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여기서 살짝 줄어들다가 외국인이 고개를 들었다. 이거 긍정적이에요. 왜냐면은 다시 이전보다 더 많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MACD 하향 구간이라는 것. 본격 상승 MACD 상향이 다시 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기관이 지금 조금 덜해서, 근데 기관이 또 이런 식으로 패대기 치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차트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상향으로 잡혔다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아직 MACD 하향 구간이라서. 그러나 이평선을 뚫고 있죠. 상황 따라서는 주식이 눌리더라도 외국인이 들어온다 하면은 외국인 따라서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MACD 하향 구간이기 때문에 꺾이게 되면은 상황 따라 조정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외국인을 믿는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별 종목 관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 보시고, 못 보신다 그러면은 KB금융 그냥 매달 적립식 투자하세요. 신한지주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신호 나겠는데요.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는데 티는 안 납니다. KB금융보다 외국인은 안 좋죠, 그죠? 아직은 이런 유상증자 때문에 이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신한지주보다는 사실 KB금융이 낫다고 보고, 아니면 차라리 하나금융지주 외국인 괜찮죠. 근데 이 종목도 아직은 MACD 하향 구간이다. 어쨌든 은행업종이 좀 더 가려면 MACD 상향이 떠야 되는데 아직 뜨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반등하고 있다. 좀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정하고 그 이후에 오를 것인지 외국인을 달리는 합니다. 외국인이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이것도 이렇게 될 것이고, 늘 손절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차트를 뭐 네이버에서 확인하셔라, 이렇게라도 요거는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도 적립식으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사 기업들 좀 볼까요? 차트만 잠깐 보죠. 차트는 아직 괜찮네요. LG 상사 그냥 급등 레벨이라 참 신규 접근 얘기하기 좀 그렇고, 현대상사 볼까요? 현대상사는 MACD 상향이 떴네요. 근데 좀 조정 받고 있고요. 외국인이 달렸는데 외국인은 조금 들어오다가 약간 외국인이 좀 별로긴 합니다.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고, 차라리 뭐 상사 기업은 아니면 영업 무역 뭐 비슷한 기업들이겠죠. 무역이나 뭐 상사.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그죠? 빠지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이렇게 전고점을 살짝씩 넘는 거,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승 신호입니다. 이게 단기적인 상승 신호. 그러면서 외국인 받쳐주고, 영업무역 현재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워낙 강세 시대에 조금 그런 게 아닌가. 상사기업은 좀 여러분 외국인하고 좀 잘하고, LG상사는 하기에는 조금 레벨이 높아서 영업무역 같은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무역업종도 워낙 강세가 되면서 수입을 위주로 하거나, 지금 그 외에도 빠진 게 지금 섬유업체들도 좀 잘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실시간 현황판에 그런 업종들도 적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보시고 외국인하고 판단할 수 있으신 분들, PER, PBR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이 접근하시고,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적립식을 하십시오. 적립식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손절가 등은 제가 봐드릴 수 있는 데까지 정도만 봐드리고 다 못 봐드릴 수 있으니까 각자 좀 잘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PER, PBR 외국인 동향하고 차트 못 보시는 분들은 사실 손절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해야 손절을 잡을 수가 있는데 손절을 못 잡는다. 아니면 그냥 넣고 무조건 장투한다. 그럴 거면 적립식이 낫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그분들도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이 적재전환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야 돼요. 그분들은 적립식 투자자들은 실적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적재전환 여부는 확인해야 되는. 적자만 아니면 그냥 투자해도 되겠죠. 아주 고평가 PBR 5 이상만 좀 피하시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 화학업종을 말씀드린 이 와중에도 포스코 케미칼처럼 PBR이 9인 고평가 종목, 기관이 만들어낸 고평가 종목이 있다. 물론 얼마나 더 수익성이 좋아질까는 모르는데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거 봐서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외국인은 아무리 PBR상 고평가라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종목은 들어오거든요. LG화학죠. LG화학도 PBR이 낮진 않은데 LG화학은 분명히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겁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요. 제가 볼 때 그런데 LG화학은 지금 접근하기엔 조금 높은 레벨이고 해서 조금 낮은 레벨에 후발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렸고 손절은 각자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